올해 주식시장은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일단 증권사들은요, 올해 주식시장은 올라간다예요. 코스피가 적어도 2750까지는 간다는 겁니다. 2750이면 지금 현재보다 한 6% 더 올랐다는 이야기인가요? 6% 정도 더 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주식시장의 분위기는요, 올라가는데 방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제 대한민국의 4곳 증권사,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 삼성증권, 뭐 기라성 같은 건설 증권회사죠. 이 4곳에서 올해 코스피 상단을 2750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떨어지는 것보다가 올라가는 데 더 방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작년에도 많이 올랐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2023년 1월 3일에 2218.68에서요. 12월 28일에 2655.28까지 올라갔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만 19.7%가 올라갔습니다. 19.7%. 그런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서 2750을 기록한다고 하니까 2022년 2월 18일에 2744.51을 기록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와 모양새를 비슷하게 한다는 뜻인가요? 그만큼 시장에는 여러분 호재가 많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시장에 호재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말입니다. 벼락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요. 돈 빌려서 비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지금 2023년 12월 28일 현재예요. 17조 5,670억 원입니다. 이게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2018년만 하더라도 9조에 9조 4천억 원. 2019년에도 9조 2천억 원이에요. 지금은 17조 6천억 원입니다. 17조 6천억 원. 17조 5,670억 원이니까. 지난 8월 17일에는요. 20조 5,573억 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비투에서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안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안 가라앉았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또 계속해서 말입니다. 벼락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시장은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꾸 올라간다. 그런 지표가 진짜로 나옵니다. 투자자 예탁금 추이도 보면요. 12월 28일에 53조 8,156억 원이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자 예탁금. 야, 이게 과거로 가면 진짜 충격적인데요. 당장 코로나19의 위기 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코로나19의 위기 전이면 2020년 2월 13일 날 볼까요? 30조입니다. 30조. 30조 1,121억 원이. 그런데 지금은 53조 8,156억 원. 과거에 말입니다. 2021년 1월 12일에 74조 4,560억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높죠. 여전히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계속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 계속 하잖아요. 실제로 이자 앞에 장사 없거든요. 이자 내니라고 소비 못하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통화량이 넘쳐나니까 이게 기업의 어떤 실적과 상관없이 자꾸 올라가는 거. 올해도 아마 그런 요소가 계속 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 대비해 보면 작년에 말입니다. 28.4%가 올랐습니다. 2023년 1월 3일에
647.95를 기록을 했는데 12월 28일에는요 866.57로 마감했습니다. 작년에만 28.4% 오른 거예요. 올해도 오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올해도. 그만큼 말입니다. 유동성이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동성이 넘친다. 야, 유동성이 뭐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10월 기준으로 3,858조 8천억 원입니다. 예, 9월 대비해 보면요 11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친다는 것이 통화량이 많으니까. 이게 2016년에 2,342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858조 8천억 원. 지금 나라가 돈에 파묻힌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그만큼 휴지 조각이 됐고요. 돈이 그만큼 바보가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그만큼 충격의 도가 크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통화량이 장난 아니잖아요. 3,858조 8천억 원이니까. 그죠? 지금도 통화량이 늡니다. 지난 1월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통화량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8월, 9월, 10월 들어오면서 통화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화량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코스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655.28인데 이게 2750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유동성 장세가 올해도 계속 될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복병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복병이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요. 가장 큰 호재는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장 큰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까지는 기준금리를 미국의 중앙은행인 FOMC는 페드죠. 연방준비제도는 3번 인하한다 했는데 시장에서는 6번 인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주고요. 시장의 영향 자체가 주가로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도.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충격이 온다는 뜻도 되잖아요. 시장에 충격이 온다. 이게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6번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경착륙의 신호도 있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도 반드시 생각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봤을 때는 시장의 충격이 더 크다. 그러면 예상보다가 도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고요. 시장 예측한 사람들 사실 많이 틀리잖아요. 투자은행도 틀리고 경제 전문기관들도 틀리고 뭐 저명한 교수들도 사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집해서 시장을 단편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좀 크게 넓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위험성은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늘 조심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더 안전해진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